사랑의 시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근거리면 그게 사랑의 시작인 걸까? 자꾸 시선이 가게 되면 그 순간이 사랑의 시작인 걸까? 그런데 둘 다 아니더라고요. 궁금함이 사랑의 첫 시작이더라고요. 쟤는 누굴까? 저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이요. 예전 유행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내 생각을 하겠지. 그 한 번이 24시간일 거야. 도무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궁금해지는 사람. 그 감정.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일까? 바로 이런 거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한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듯밤 백야 청취자 여러분, DJ 백승철입니다. 이제 다음 라디오 때는 우리 청취자님들이 아니라 애칭으로 부를 수 있겠죠? 지금 백듯밤 청취자분들 그 애칭 투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4월의 반이 되는 날이네요. 오늘 블랙데이인데 짜장면들 드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 항상 그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면 고민돼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혹은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짜장면이요. 오늘은 좀 비가 오니까 짬뽕이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뭐 종종 짜파 땡땡 끓여 먹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날이라고 삼계탕 챙겨 드시라고 안부의 말을 드렸는데 예전엔 없이 살고 뭐 먹을 것이 없었을 때니까 평소에 못 먹으니까 날짜 만들어서 챙겨 먹어라 했던 거지. 요즘은 매일매일 잘 챙겨 먹는데 뭘 또 그렇게 챙겨 먹어 라고요. 듣고 보니 뭐 맞는 말씀이셔서 같이 웃기도 했었는데 재미있지 않나요? 이렇게 무슨 데이 하는 그런 날들이요. 지루한 일상 중에 오늘 꼭 해야 하는 미션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꼭 해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 재미있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해내게 되는 미션 같은 거요. 살짝 저도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려볼까요? 유행하고 있는 저매추 같은 거요. 4월 15일엔 이걸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걸 먹을 건데요. 아하, 치즈 김치볶음밥 만들어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사진 인증하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치즈 김치볶음밥 첫 시작이니까 괜찮겠죠? 네, 그럼 이제 다 들어주는 밤 여러분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한 날이 많았는데 알바 시작한 지 한 달. 스스로 느끼기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운동도 주에 3번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취미생활도 조금씩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몸을 많이 움직인 덕분인지 체중도 조금 줄었어요. 제대로 취업도 해야겠지만 이대로 쭉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요. 별거 아니지만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네, 이것은 분명하게 자랑하실 만한 일입니다. 알바하는 거 참 어려운데 힘 많이 내시고요. 또 취미생활도 차분하게 즐겁게 잘 해내시길 바랄게요. 봄 햇살 받으면서
씩 한번 웃어도 보시고요. 앞으로도 파이팅 해주세요. 네, 다음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냉면 먹었어요. 맞습니다. 유치하지만 자랑이에요. 승철님은 중국 냉면 좋아하시나요? 계절 음식이라고 나오면 꼭 먹는 음식인데 고소한 땅콩 소스 맛에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고명까지 정말 좋아합니다. 승철님은 이렇게 꼭 먹는 계절 음식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연이신데요. 중국 냉면? 아니요. 저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꼭 궁금하네요. 어떤 맛인지. 저의 계절 음식. 네. 저는요, 계절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 여름에 꼭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벌써 오래 먹을 거 한 박스 사놨는데요. 팔도 비빔면. 해. 팔도 비빔면 해서 얼음 몇 개 더 넣어서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거기에 오이 채 썰어서 같이 넣어서 먹으면 네, 좋습니다. 네. 봄에는 달래장을 참 좋아해요. 그 달래장에 쓱싹쓱싹 비벼서 먹는 밥. 정말 좋고요. 여름에는 네, 팔도 비빔면. 가을에는 특히 더 많이 찾게 되는 게 저는 왕갈비탕이랑 설렁탕. 요즘에 갈비탕 그러면 별로 그 갈비대가 너무 부실하게 나와서 차라리 몇천 원 더 주고 왕갈비탕 시켜 먹는 편이고요. 겨울에는 왕만두랑 회냉면 그리고 그 가게에서 주시는 육수. 네, 아우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계절 상관없이 아무 때나 찾아 먹고 싶으면 먹게 해도 되는데 제철 음식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절에 그 땅과 하늘의 기운으로 형성된 결과물들이니까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에너지를 받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계절 음식 잘 챙겨 드세요. 저도 잘 챙겨 먹을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아빠랑 동생이랑 싸우고 지금 3달째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빠가 잘못하긴 했는데 또 사람이 인내심 끊기게 계속 지멋대로 산 건 남동생이고 그냥 둘 다 애지간히 다 잘못했거든요. 근데 둘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정말 힘듭니다. 돈을 많이 써요. 혼자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아빠가 안쓰러워서 이거저거 사주고 나면 또 동생은 안 사줬으니까 또 그것도 안쓰러워서 또 뭐 사주고 저희 집이 저 빼고 가족이라고는 아빠하고 남동생 둘밖에 없는데요. 제가 남자를 잘 몰라서요. 저 지긋지긋한 두 사람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아빠랑 저랑 싸워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말하고 잘 지내니까 그렇게 알아서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아주 그냥 똥꼬집들이 아주 그냥 확 똥꼬 찢기를 해버릴래. 승철님, 두 남자의 사이를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아이고, 난감하네. 예, 그러네요. 두 분 다 술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시면 그냥 그 두꺼비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탁 놓고 한 잔 드시죠.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보자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또 집에서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동생한테 아빠 옆에 가서 그냥 다리라도 한번 주물러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뭐하고. 혹시 외람되지만 캠핑 하시나요? 캠핑장에 아버지와 남동생을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끌고 가세요.
캠핑 도구가 없어서 좀 어렵다 싶으면 글램핑도 좋습니다. 아니면 나름의 액티비티 같은 거를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아버지와 남동생을 같이 있게 놔두지 마시고 좀 색다른 공간, 바람도 쐬고 햇빛도 쐬고 이럴 공간으로 유도를 하셔서 기분 전환 시켜드리면서 소주 한잔 하시고 뭐 음료수도 한잔 하시고 고기도 같이 구워서 드시면서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풀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 딱 놔드리면 서서히 또 그렇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립니다. 네, 풀려요. 좀 릴렉스 하시고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시면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안 한번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두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화이팅!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촌 남동생이 속상하게 해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10살 정도 나는데 이 녀석이 건방지게 군다 싶더니 너무 버르장머리 없게 구네요. 뭐라고 하자니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계속 두자니 제가 속상하고 유유. 백디제이님 제 편 들어주세요. 바로 편 들어드릴게요. 확 그냥 건방지게 어디 사촌 누나한테 까불어. 너 누나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 뭐콱 말이야. 그거 말이야. 그 너 그냥 내 코딱지를 튕겨서 네 코딱지에 딱 넣어줄까? 누나한테 잘해라잉. 에? 알겠지? 사촌 남동생이랑 왕래도 좀 자주 하시고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연 보내주신 분의 심기를 건드리다니. 하하, 이거 참. 사촌 남동생의 연령대를 몰라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마주치게 되면 말을 아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 대신 눈으로 얘기해 주시고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할 말을 눈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씩, 미소, 혹은 무시. 최대한 말을 아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간혹 다른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 중에 첫 번째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써먹어 보세요. 자, 다음 사연이요. 소중한 친구가 다리를 다쳤어요. 유유유. 빨리 나으라고 해주세요. 라는 사연이시네요. 아이고 참.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거, 영양가 높은 거 많이 잘 챙겨 드시고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친구분께서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나중에 조금 이제 깁스하고 목발 짚고 다니시게 될 때가 올까요? 만약에 이동이 가능하시면 설렁탕 같은 거나 좀 뼈에 좋은 음식 같은 거 좀 챙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자니 그동안 숨어있던 여행 세포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국외든 국내든 어디든 지금 있는 이 지역을 잠시 떠나고 싶어요. 휴대폰도 살짝 놓고 가고 싶은 로망이 있지만 저는 구글 지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길치니까 핸드폰은 들고 가겠지만요. 매일 같은 아침, 같은 점심, 같은 일, 같은 퇴근. 번아웃인 걸까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너무. 여행지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다녀와서 그 기억으로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요. 해외도 좋지만 국내 위주로요. 2박 3일로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면 좋겠다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2박 3일 정도면 사시는 곳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네. 강릉 쪽 속초,
강릉과 속초를 패키지로 같이 다녀오셔도 괜찮고요. 또 경주에서 2박 3일 보내시거나 경주 갔다가 부산 찍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에 프랑스 마을, 독일 마을이 있는 곳으로 가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국내 여행이면서 해외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박 3일 정도면 괜찮은 코스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나중에 지역이 정해지시면 코스 한번 짜드릴 그럴 의사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사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다 들어주는 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승철님? 전 전에도 백듯밤에 고민 사연을 썼던 청취자입니다. 그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황당한 일도 또 있었고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던 승철님 생각하면서 버텨냈습니다. 덕분인지 올해 들어서 엄청 신나고 짜릿한 일도 있었고 마냥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평온하답니다. 불안정하던 마음이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도 많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보다 세상을 많이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승철님도 크게 한몫하고 계세요. 하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몇 천억을 가진 부자는 아니지만 요즘은 마음이 부자예요. 여유가 조금 생긴 건데 이렇게 다를지 몰랐어요. 물론 사는 건 바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졌어요. 승철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좋은 일이 많으셨기를 바라요. 네. 많이 좋아지셨다니까 저도 기쁘네요. 그리고 저도 살짝 한몫했다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안정적이고 평화롭습니다. 부모님에게 의지해왔던 지난 수십 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문득 어느 날 부모님을 딱 뵈니까 이젠 제가 챙겨드려야 되는 시기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참 묘한 순간이 찾아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음식도 되게 잘하시고 설거지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접시를 딱 보는데 고춧가루가 하나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께서 나이가 좀 드셨나? 눈이 조금 침침해지셨나? 저 고춧가루 한 개를 못 보셨네? 뭐 이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챙겨드려야 되겠지. 음, 이번 주에는 어떤 음식을 해드릴까? 다음 주에는 어떤 음식을 해드릴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네, 제가 그 배송을 많이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께 종종 음식을 해드리곤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뭐 저를 위해서도 돈을 쓰지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영원히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테니까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행위가 저에게도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네,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사연 주신 분의 앞으로의 생활, 앞으로의 인생도 계속 평온하시고 깊이 있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이번엔 새로운 코너입니다. 교환일기라는 코너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과 저랑 교환일기를 쓰는 겁니다. 좀 새롭죠? 써주신 일기를 제가 읽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장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음, 요때 제가 존댓말로 안 하고 반말로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끼리 교환일기 주고받는 거니까 그런 컨셉으로. 자, 그럼 여러분의 일기를 이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일기. 어제 일기를 오늘 오전에 쓰는 미룸의 끝판왕이 바로 접니다. 암튼 어제는 눈 뜨자마자 기분이 좋은 아침으로 시작했어요. 제 생일이 바로 코앞이기도 하고 전날 저녁에 유튜브로 백드밤을 듣고 잠들었기도 하고 또 4월에 백드밤 시즌4를 앞두고 있으니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곱하기 100 설레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트. 지난주는 일에 파묻혀서 덕질도 잊고 한 주를 보냈었거든요. 흑흑.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하는 덕질이라 새로운 신선한 그런 기분입니다. 아, 요즘 소리설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 전체 재생해두고 일상생활하고 있어요. 지인들한테 아무래도 내가 소리설 짝사랑하는 듯? 이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아무래도 그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하트. 게다가 하루 종일 승철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거래처에서 12번째 수정 요청하는 전화에 분노가 관악산만큼 솟아났다가도 금방 릴렉스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케케케케케케. 정말 맘 같아선 매달 백듯밤 시즌이면 좋겠지만 기다림은 또 기다림만의 미학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하. 전 오늘도 적당히 열일하면서 보낼 예정이에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네, 이렇게 일기를 써주셨네요. 저의 일기. 백듯밤을 듣는 분들이 정말 항상 언제나 평온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길 바라는데 너에게 내가 조금 도움이 됐니? 그럼 기쁘다. 전체 재생, 연속 재생 앞으로도 계속해줘. 나도 변함없이 너에게 기운을 줄게. 나 회사 생활할 때도 일 참 잘했거든. 그런 내가 너에게 내 기운 팍팍 보내줄게. 힘내. 다음 일기입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쓰려고 아이패드를 꺼내봐요. 카페나 폼에 적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일기는 손으로 쓰는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쓰고 다시 옮겨야 하지만 그래도 손으로 써볼랍니다. 앱테크를 아시나요? 소소하게 몇백 원 버는 그런 어플인데요. 유명한 걷기 앱 같은 거요. 만보 걸으면 얼마 주고 그걸로 기프트콘 사고 하는 어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플은 아니고 모 기업에서 운영하는 카드 어플인데 거기서도 미션을 주고 바꿔가고 하는 건데 거기서 주는 미션 중 하나가 새벽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기상해서 인증하는 미션이에요. 평일엔 회사 가야 하니까 당연히 하겠지 하는데 주말에도 저 시간에 일어나서 미션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내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는 한 번 놓쳤거든요. 이번 달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이런 성실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사실 주말에는 진짜 낮 3시까지 잠자고 그랬거든요. 물론 새벽 4, 5시에 잠들고 네, 그래요. 뭔가 나이가 들면서 철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물론 아직 가족들 앞에선 방구 뿡 뀌는 철부지지만요. 그리고 어제는 엄청 오랜만에
고등학교 다녔던 동네를 다녀왔어요. 기억에 있던 건물이 아직 그대로 있기도 하고 이미 없어진 건물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세워진 쇼핑몰이 오랜만에 보니까 간판도 낡아지고 건물도 낡아진 거예요. 시간 진짜 많이 지났구나 느꼈죠. 조금 더 지나서 다시 보면 더 낡아 있을 텐데 그때도 저는 철부지였으면 좋겠네요. 승철님은 지나가는 세월을 딱 느끼는 지점? 그런 포인트가 있으셨는지 살짝 궁금해지네요. 사실 일기를 엄청 오랜만에 쓰는 거라 이게 일기인지 주저리인지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오늘의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뿅! 이라고 일기 써주셨네요. 저의 일기. 나는 앱테크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들었어. 그런데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너무 잘 해줘서 이해가 됐어. 앱테크라고 하는구나. 하나 배웠다. 와, 그리고 엄청 부지런하다. 멋지다. 또 고등학교 다녔던 동네를 가봤어? 추억 돋았겠다. 고등학교 다녔던 동네를 가봤다. 그런 일은 엄청 심미적인 활동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난 우리 집에서 어딜 가든 항상 1호선을 먼저 타게 돼. 그런데 서울로 이동하는 전철의 왼쪽 차창 밖을 보다 보면 나의 고등학교가 보이고 거기서 또 두 정거장쯤 더 가면 중학교 다녔던 길도 보이고 그래. 매일매일 그렇게 성우 생활하면서 지나다니면서 나의 지난 세월을 보고 있는 거지. 묘하다? 항상 묘해. 그리고 그리워.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하기도 하고, 물론 그건 불가능하지만 그냥 그윽한 미소 한번 보내고 전철 안의 사람들을 봐. 그곳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으니까. 나 갑자기 기분이 좋다. 일기 보내준 것처럼 주저리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아, 그리고 내가 세월을 더 여실히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바지 입을 때야. 허리가 부풀어서 이게 잘 잠궈지지가 않네? 잘 지내라. 다음엔 세월을 거꾸로 돌려볼게. 또 봐. 일기 끝. 다음 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철님. 2023년 3월의 어느 날 밤입니다. 승철님에게 일기를 써봐요. 얼마 전 친구에게 큰 경사가 있어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늘 응원하고 잘 됐으면 하는 친구여서 그냥 넘어가긴 싫었어요. 네가 잘 돼서 너무 기쁘다. 다음에는 나도 꼭 함께 할게 하는 내용인데 고맙다고. 옛날에 제가 종종 편지를 써서 주었었는데 그 긴 편지들 읽으면서 힘들 때 힘을 냈던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 까먹고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머쓱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긴 했는데 좀 더 잘 반응해 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요즘도 가끔 편지를 써서 보낼까 싶다가도 바쁘기도 해서 잘 안 보내는데. 그리고 뭐랄까, 잘 지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가 사실 제 고민이나 생각을 하염없이 적은 거라 그래서 더 민망했던 것 같아요. 편지는
상대방이 읽으면서 기쁘고 행복해 할 만한 그런 일을 적어야 하는데 그때는 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편했던 거죠. 적으면서 뭐랄까 생각과 마음이 정리된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뭔가 말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백디제이에게 쓰는 교환일기처럼요. 상대방의 어떠한 말에 더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워낙에 정적인 성격이라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그걸 제일 후회했어요. 단순하게 체력이 바닥이어서 리액션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체력이 늘기 위해 항상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네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체력이 늘어서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데 말이죠. 아무튼 승철님도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경사가 있었던 제 친구도 그렇고 소중한 모든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와도 서로 위로하고 버팀목이 되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일기를 주셨네요. 저의 일기.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고 좋아해주는 소중한 친구가 있고 그와 나누었던 추억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야. 그치? 나도, 너도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로,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자. 나한텐 교환일기 아무 때나 보내도 돼. 편하게 아무 때나 보내줘.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자고. 응? 아프지 마.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건 사람을 참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물건이지만 택배가 온다는 자체가 즐거운 것처럼요. 여러분은 혹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꼭 물건이 아니어도요. 좋아하는 사람과의 데이트 날을 기다린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시간을 기다린다거나 노래방 가고 싶어서 노래방 가는 날만 기다린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혹시 괜찮으시면 백듯밤도 기다려주시겠어요? 자, 다음 주에는요. 개편 첫 컨텐츠인 보이는 라디오 백DJ와 요고 조고로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도 그 시간이 역시 처음이라 설레고 두렵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들고 있는데 흥미진진하네요.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죠. 자,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 밤 즐거운 밤 편안한 밤 보내세요.